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그냥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그냥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청구하지 않고 사라지는 돈이 3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놓치고 있는 돈이 쌓여서 이 금액이 됩니다. 3천억 원이면 60대 어르신 3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돌려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지금 보험사 금고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왜 안 하게 되는지 그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안 낸 청구, 언제까지 살릴 수 있는지 기준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 안 떼고 스마트폰 하나로 청구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특히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돈을 흘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죠?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고 계십니까? 60대 기준으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월 10만 원 넘게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15만 원 넘는 분도 계십니다. 2세대도 7만 원에서 8만 원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6년 기준 실손보험료가 평균 7.8% 올랐습니다. 1세대는 3%대 인상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미 높으니까 3%만 올라도 몇천 원이 더 나갑니다. 2세대는 5%대 올랐습니다. 3세대는 16%대입니다. 4세대는 20%대까지 올랐습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이렇게 오르는데 청구는 안 하고 계십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해놓고 청구를 안 하는 비율이 47.2%입니다.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민 4천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청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진료비가 적어서 그냥 넘겼다가 첫 번째입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를 뭘 청구하냐는 겁니다. 병원에 다시 가서 서류 떼기가 번거로워서가 2번째입니다. 보험사에 서류 보내는 게 어려워서가 3번째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병원 가서 진료비 10,000원, 20,000원 내고 나오면 굳이 영수증 챙기기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한 달에 2번만 병원 가도 통원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갑니다. 약국비가 따로 나갑니다. 1년이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약국비까지 합치면 70만 원, 80만 원도 갑니다. 이 돈을 3년 동안 안 찾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66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시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각시 아저씨는 올해 65세입니다.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에 가입한 1세대입니다. 한 달 보험료가 12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각시 아줌마는 63세입니다. 살림을 도맡아 하십니다.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박씨 아줌마가 통장 내역을 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실손보험료가 또 올랐어. 한 달에 12만 원이야. 작년보다 3천 원이 더 나가. 1년이면 144만 원인데 우리가 병원비로 돌려받은 게 얼마야? 박씨 아저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원래 보험이 그런 거 아니야? 안 아프면 다행인 거지. 뭘 그런 걸로 신경을 써. 박씨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 가만히 생각해봐. 나 지난달에 정형외과 3번 갔잖아. 무릎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한 번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냈어. 약국비도 따로 냈고 3번이면 벌써 8만 원 가까이 나간 거야. 박씨 아저씨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과 2번 갔지. 혈압약 바꾸면서 혈액검사비 나왔어. 컵병 검사도 했고 한 번에 3만 원 넘게 냈어. 박씨 아줌마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지난 석 달 동안 병원과 약국에 쓴 돈이 27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에 27만 원이면 1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보험료 144만 원 내시면서 108만 원을 그냥 버리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구를 안 한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귀찮아서 안 한 겁니다. 박씨 아줌마는 예전에 한번 청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가져오세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가져오세요. 처방전도 필요합니다. 3가지 서류를 다 병원에 가서 떼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료 때 떼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깜빡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 번은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험사에 보내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험사 앱에 사진 찍어 올리려니 앱이 안 깔렸습니다. 깔려고 했더니 앱스토어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헷갈렸습니다. 팩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집에 팩스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포기했습니다. 서류는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설날에 내려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실손보험 청구하고 계세요? 박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귀찮아서 안 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민준이가 놀랐습니다. 아버지, 얼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어머니 정형외과 통원비만 해도 석 달에 9만 원입니다. 아버지, 내과 검사비 합하면 석 달에 27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0만 원 넘습니다. 보험료는 1년에 144만 원 내시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을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3년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2023년에 병원 가신 거 혹시 청구 안 하셨으면 올해 안에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돈은 영영 못 받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그러면 재작년에 내가 이비인후과 간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민준이가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5월 진료였습니다.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서류대로 병원에 또 가야 하잖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안 그래요? 실손 24라는 앱이 생겼어요. 서류 안 떼도 됩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손자 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제가 깔아드릴게요. 5분이면 됩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스마트폰에 실손24 앱을 깔아줬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이 다 떴습니다. 진료비 영수증도 세부 내역서도 처방전도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내역을 선택하고 청구 버튼만 누르면 서류가 보험사로 바로 전송됩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지난 3개월치 통원비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3일 뒤에 보험금이 입금됐습니다. 9만 2천 원이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였어? 진작에 알았으면 몇 년치를 다 받았을 텐데. 민준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3년 안에 청구 안 한 것만 모아도 꽤 됩니다. 지금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만약 박씨 아저씨 부부가 처음부터 매번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년에 1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 144만 원 내고 100만 원을 돌려받으면 실질 부담이 44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구를 안 하니까 144만 원이 고스란히 나간 겁니다. 3년이면 300만 원을 그냥 버린 셈입니다. 손주지호 용돈 줄 돈이 남고도 남았을 겁니다. 박씨 아저씨가 겪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실손보험이라는 게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갑니다. 통장에서 알아서 나갑니다. 신경 안 써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적립 포인트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포인트 쓴다고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직원이 먼저 포인트 쓰시겠어요? 하고 물어봐주면 좋겠지만 안 물어봅니다. 실손보험이 딱 이 구조입니다. 보험사는 여러분이 청구를 안 해도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구를 안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보험사 수익이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앱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험사 앱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앱 설치부터가 벽입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겠고 인증서가 뭔지 모르겠고 사진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서류 3장을 떼야 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하나. 이건 카드 영수증이 아닙니다. 병원 직인이 찍힌 공식 영수증입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하나. 이건 내가 받은 치료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처방전 하나. 이건 약을 타셨으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10만 원이 넘는 청구는 통원 확인서나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떼려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업무과에 줄을 서야 합니다. 대기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발급 비용도 듭니다. 진단서는 10,000원 넘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팩스로 보내거나 앱에 사진 찍어 올리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소액은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10,000원 돌려받자고 병원에 다시 가서 줄 서고 서류 떼고 사진 찍어 보내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겁니다. 실손24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쓰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전산으로 바로 보험사에 전송됩니다. 환자가 앱에서 진료 내역을 선택하면 영수증, 세부 내역서, 처방전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종이 한 장 안 만져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모든 병원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만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아직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따라하시면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실손24 앱을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세요. 검색창에 실손24라고 치세요.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앱이 뜹니다. 파란색 아이콘입니다. 이걸 설치하세요. 설치하고 나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카카오톡 인증이 가장 쉽습니다. 카카오톡 쓰시는 분은 카카오 인증을 선택하세요. 네이버 인증도 됩니다. 휴대폰 인증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공동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인증이 끝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뜹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해 주는 겁니다. 삼성화재든 현대해상이든 DB손해보험이든 KB손해보험이든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 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뜹니다. 한 번에 여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다녀온 병원이 자동으로 뜹니다. 최대 3년 전 진료까지 나옵니다. 병원 이름을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앱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내가 다녀온 병원을 찾아줍니다. 청구하고 싶은 진료 내역을 선택하세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영수증, 세부 내역서, 처방전이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됩니다. 종이 서류를 하나도 안 떼도 됩니다. 병원에 다시 안 가도 됩니다. 청구서 작성도 실손24에서 표준 양식으로 자동으로 해줍니다. 보험사마다 따로 청구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병원이 아니면 진료 내역이 안 뜹니다. 그때는 두 번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혹시 앱 설치가 어려우신 분은 자녀분에게 부탁하세요. 실손24 앱은 대리 청구가 됩니다. 자녀가 본인 스마트폰에 실손24를 깔고 부모님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 동의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습니다. 부모님 카카오톡에 알림이 오면 동의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대신 청구해 줄 수 있습니다. 멀리 사시는 자녀도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811-3000입니다. 실손24 전용 콜센터입니다. 앱 설치가 어려우시면 여기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세요. AI 챗봇 상담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이 실손24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여병원이 아니면 실손24 앱으로 청구가 안 됩니다. 확인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여세요. 검색창에 실손24를 치세요. 내 주변에 참여 중인 병원과 약국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실손24 앱 안에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앱을 열고 이 기능을 눌러보세요. 현재 위치 기준으로 참여 병원을 보여줍니다. 셋째, 병원 입구를 보세요. 실손24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티커가 있으면 참여 병원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입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내가 다니는 병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기존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 수납할 때 원무과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수의비 청구 서류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 3가지를 한꺼번에 줍니다. 진료 끝나고 수납하는 자리에서 바로 받으세요. 나중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청구는 이 3장이면 충분합니다. 진단서 따로 안 떼셔도 됩니다.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적혀 있으면 진단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무료입니다. 진단서는 돈이 드니까 소액 청구에는 처방전을 활용하세요. 이 서류를 받으셨으면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보험사 모바일 앱이
가장 빠릅니다. 앱에서 보험금 청구 메뉴를 누르세요. 서류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앱이 어려우시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팩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팩스가 없으시면 편의점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복합기에 팩스 기능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핵심은 진료받으신 그날 바로 서류를 받아두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 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수납할 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수의비 청구 서류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매달 얼마 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교해보시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지난 3년치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돈이 드는 행동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이후에 받으신 진료는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이전 진료는 이미 소멸됐거나 곧 소멸됩니다. 올해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2023년 진료분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손24 앱에 들어가시면 최대 3년 전 진료 내역까지 조회가 됩니다. 참여병원에서 받으신 진료라면 지금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것도 됩니다. 참여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으신 진료는 과거 영수증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못 찾으시겠으면 병원에 전화하세요. 과거 진료 서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전 서류까지 재발급해주는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3년에 진료받았는데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 서류 재발급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받으셔서 보험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접속하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부 다 나옵니다. 혹시 가입해놓고 잊고 있는 보험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숨은 보험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말에 자녀분과 함께 앉아서 확인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3가지입니다. 하나, 실손24 앱을 깔아서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혼자 어려우시면 자녀분에게 부탁하시거나 12811-3000번으로 전화하세요. 대리 청구도 가능하니까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둘, 내가 다니는 병원이 실손24에 참여하는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참여병원이 아니면 진료받을 때 원무과에서 서류 3장을 바로 받아두세요. 수납할 때 실비 청구 서류 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셋, 지금 당장 지난 3년치 진료 기록을 확인하세요. 청구 안 한 건이 있으면 오늘 바로 청구하세요. 3년 지나면 돈이 사라집니다. 올해가 지나면 2023년 진료분부터 하나씩 없어집니다. 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안 내면 보험이 해지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안 찾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3년이 지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내가 찾아야 내 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겁니다. 실손보험은 내는 것보다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실손24를 검색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5분 투자해서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치를 몰아서 청구하시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이상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권리는 행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안 찾으면 보험사 돈이 됩니다. 찾으면 여러분 돈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